Hola a todos mis queridos compañeros, ¿qué tal? ¿Cómo están? Ujú, muy bien, yo también. excelente, estoy muy bien, gracias.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초급 스페인어 회화 오늘 파르테 3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먼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보통 제가 이 초급 스페인어 회화 과정의 중간 지점을 딱 파르테 3로 보통 많이 구분을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게 전체 뭐 준비 과정 5개 그리고 총 챕터 23개에서 합쳐서 28개인데 이 카피톨로 9가 딱 파르테 3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딱 14번째, 그죠? 딱 그 중간 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동안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지점들까지도 쭉 완수하고 나면 굉장히 스페인어에 은근히 좀 뭐랄까요, 자신감이 생기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어떤 쭉 여행하는 패턴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초창기에 가졌던 마음을 한번 설정했던 어떤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스페인이나 중남미를 여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Vamos al hotel 어디 하면서 우리는 항상 숙박시설에 먼저 도달하게 될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일정을 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드시 한 번은 숙박시설을 가게 되죠, 그죠? 잠은 자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들을 이용할 때 꼭 알아둬야 하는 꼭 필요한 스페인어 표현들을 핵심 문법들과 어휘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르테트레스의 제목은요, 짐부터 풀어야지입니다만, 제가 오늘 이번 파트에 준비해드린 스페인어의 명언 또는 격언은 바로 이겁니다. 짧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ada casa es un mundo. 시작. Muy bien. 네, 여기 보이시는 이 까다라는 녀석은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영어에는 each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미 이 영어 표현에서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까다라는 친구는 그냥 각각 또는 매 뭐뭐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까다까사라고 하면 각각의 집집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이 까다라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재밌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까다라는 녀석은 복수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미 기본 형태, 이미 사전에 등재되는 기본형 자체가 아로 끝나기 때문에 뭐 성수 변화도 안 하고요. 자기가 뭐 복수 명사를 꾸미든 뭐 단수 명사를 꾸미든 여성 명사를 꾸미든 언제나 형태는 똑같이 까다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자, 이 녀석은요, 주로 뒤에 그냥 단수 형태의 명사 하나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복수의 의미를 갖는 친구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다 까다디아라고 표현하면 각각의 날마다예요. 날마다라고 하면 하루만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날마다면 거의 매일매일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상 우리가 한번 봤던 프랑스어로는 뚜레주르에 해당하는 todos los días 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이 된다. 물론 이 까다라는 표현을 활용하면 복수 형태로 쓸 때는요, 이렇게도 돼요. cada dos semanas. 네, 세마나가 주를 의미하는 명사니까 cada dos semanas 그러면 2주마다 뭐뭘 한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는 보름마다라는 말이 뭐 있으니까 우리는 뭐 원력을 오리점도 썼으니까, 그죠? 근데 스페인어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보름마다라고 한다면 cada dos semanas 이렇게 복수 형태가 돼야겠죠, 그죠? 세마나가 주, dos 했으니까 semanas. 뭐이면 이렇게 다양한 장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까다를 쓸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까다까사라고 하면 집집마다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옮기면 될 거예요. 집집마다 각각의 집 하나하나가 es un mundo. 네, 어느 하나의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나라들의 또 각각의 호텔들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각양각색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집에 새로운 장소에 놀러 갔을 때에는 그 지역을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유명한 격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파르테트레스에서는요, 총 3개의 챕터를 통해서 호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실 숙박시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 민박시설도 많이들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또 요가 제가 요 카피톨로 디에스를 준비하게 되는데 명확한 계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 얘기도 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챕터 딱 시작할 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호텔이나 민박시설을 이용하실 텐데 그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나 물품들을 요청하시게 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문의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때 꼭 필요한 것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카피톨로 9의 호텔이라는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제목부터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Fue una estancia perfecta. 시작. Muy bien.
자, 여기 적혀 있는 에스탄시아는 왠지 에스타르 동사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만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친구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뭐 머문, 네. 투숙, 숙박, 이런 체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게 영어의 stay에 해당하거든요. 네, 제가 이 에스탄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드릴 때 stay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템플 스테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템플 스테이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애매하죠, 그죠? 절간 체험, 절 체험. 체험이기는 한데 사실 이 스테이라는 말을 쓰는 게 하루 머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양한 장면에서 스테이라는 표현을 우리 일상에 녹여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처럼 에스탄시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perfect다 했으니까 완벽한 스테이였습니다. 그냥 머뭄이라고 할게요. 좀 어색하시도 들어주세요. 완벽한 체류였습니다. 완벽한 머뭄이었어요. 근데 이 문장에 fue라는 친구가 이미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ser 동사의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네, 보통 우리 초급 입문 과정, 입문 다음에 초급 과정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순 과거 시제인데요. 단순 과거 시제는 스페인에 존재하는 18개의 시제 중에 이 현재 시제만큼이나 불규칙 패턴이 조금 다양합니다. 또 현재 시제보다 조금 더 많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정도도 만족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스페인어 동사 변형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 과거 시제까지 딱 보시고 뭐가 이렇게 많아. 네, 하시는 데에서 그만둬야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라고 좀 그 지점에서 좌절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데요. 히말라야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등산하기 어려운 그런 산들이 있잖아요. 고지를 불과 몇백 미터 앞두고 포기해서 쓰러지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네, 이 이상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너무 괴롭고 힘든데 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요 위로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쉽게 포기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스페인어의 동사 변형은요 현재 시제하고 과거 시제만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왜냐 18개씩이나 있으니까 현재 시제하고 현재 시제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과거 시제 만나면 왜 너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니? 왜 이렇게 어렵니? 하시면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가시는데 사실 보통 이게 동사 변형표를 이렇게 쫙 한번 펼쳐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스페인어는 시제들이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직설법이라고 하고요. 그 두 번째 어떤 특정한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사용해야 하는 동사 변형의 한 류를 접속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명령법인데 이 명령법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두 개씩은 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직설법 안에서도 크게 일반 시제와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시제는 세상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완료 시제도 원래는 5개, 지금은 4개만 쓰이는데요. 4개에도 조동사인 아베르를 현재 시제로 넣고 그 뒤에다가 과거 분사 붙이면 현재 완료. 그리고 아베르 동사를 과거 시제로 변형하고 뒤에다가 과거 완료 붙이면 과거 분사 붙이면 과거 완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베르 조동사만 변형하면 되기 때문에 완료 시제는 그냥 거저다. 중요한 건 여기 하나하나 있는 이제 현재 시제 그리고 과거 시제 그다음에 불완료 과거 시제도 있어요. 스페인어는 미래 시제와 가정 미래 시제가 있는데 사실 요 두 가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불규칙이 제일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갖는 시제예요. 그 뒤에 불완료 과거는요 불규칙이 동사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3개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이 불규칙이 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개밖에 없으니까 그게 거저죠, 그죠? 미래 시제도 불규칙이 불규칙에 해당하는 동사의 종류는 좀 많은데 결국 불규칙 변형하는 패턴은 4개밖에 없습니다. 네, 패턴이 4개밖에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또 가정 미래 시제는 미래 시제하고 불규칙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복사 붙여넣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4개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시제하고 과거 시제만 좀 고생하고 나면 불완료 과거 시제부터는 사실 불규칙 3개, 불규칙 4개 끝이에요. 네, 7개가 다다. 네. 그리고 나서 접속법 어려울 것 같죠? 접속법 안 어려워요. 접속법도 결국 접속법 현재 시제 불규칙은 현재 시제 지서법이랑 똑같습니다. 과거 시제 똑같이 나와요. 네. 미래 시제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만 참으시면 돼요. 네, 과거 시제만 하면 된다. 근데 제가 과거 시제가 분명히 부담스러울 걸 알기 때문에 이 실제 과거 시제 규칙 변형은 이 교재 맨 마지막 카피톨로 23, 23의 규칙 그 과거 시제 변형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불규칙은 요 다음에 이어질 중국 과정이죠. 이 다음에 이어질 과정에서 불규칙 과거 시제를 더 공부하게 될 테니까요.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급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르 동사는 과거 시제로 쓸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드시고요. 뭐 느긋하게 마음 먹고 그죠? 뭐 천천히 하면 된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된다. 그리고 특히 또 이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불규칙을 똑바로 좀 탄탄하게 학습을 잘 해두시면 불규칙, 불완료 과거하고 뭐 미래 시제, 가정 미래 시제 접속보로 넘어갈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냐면 결국 다 그냥 돌려쓰기거든요. 돌려막기. 이 시제가요 다 돌려막기예요. 이거 그냥 거품이 좀 많이 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시제까지만 조금 고생하자. 그 뒤로는 동사 변형은 뭐 수월해진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해석해 보면 fue una instancia perfecta. 세르 동사의 3인칭 단수 과거 시제 fue라고 표현했으니까 정말 완벽한 체류였어요. 완벽한 머금이었어요. 네, 제가 이 호텔에서 묵는 이 투숙이 완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때 활용하는 문장이겠죠. 자, 우리 규칙 변형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르 동사의 단순 과거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이 녀석 실명시키지 않았어요. 단순 과거로 넘어가면 뜬금없이 FL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발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뭐뭐이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Yo fui. 한 번 더. Yo fui. Muy bien. 또일 때는요. 규칙 변형할 때도 원래 er 동사, 이 동사는 iste 하는 어미를 가져요. 그래서 tú fuiste. fuiste. Muy bie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usted, él, ella. 3인칭 단수에서는 아까 보셨던 fue. fue. Muy bien. 자, 우리 에르 동사와 이르 동사는 원래 규칙 단순 과거 변형할 때도요. 뒤에 이모스라는 어미로 변합니다. 이모스는 원래 비비르처럼 이르 동사들이 현재 시제에서 1인칭 복수 변형하는 어미 패턴이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부터 돌려막기가 시작되고 있죠. 물론 여기는 뭐 일부분이라서 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Nosotros fuimos. 한 번 더. fuimos. Muy bien. 자, 우리 단순 과거 시제는요. 규칙 변형할 때 이미 이 2인칭 복수 형태의 변형 어미는 2인칭 단수 형태를 이미 한번 써요. 그래서 이때 한번 쓰고 그 뒤에다가 is를 덧붙입니다. 이거는 are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2인칭 복수는 쉽다. 읽어보겠습니다. fuisteis. 한 번 더. fuisteis. 네, 형태적으로 기억하기는 편한데 말로 표현해내기가 조금 좀 어려운 어떤 어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많이 읽어보고 또 여러 번 활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 붑니다. 우리 뭐 급하게 갈 거 없잖아요, 그죠? 한 번 더 가보죠. Vosotros fuisteis. 한 번 더. fuisteis. Muy bien, excelente. 그 다음 ustedes fueron. 한 번 더. fueron. Muy bien. 3인칭 단수 형태를 이미 한번 쓰죠. fue 해놓고 뒤에 론 붙이는데 원래 규칙 변형할 때부터 에르 동사, 이 동사는 뒤에 이에론이 붙습니다. 이에론이 붙어서 에론은 원래 규칙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세르 동사로 이미 규칙 변형의 대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동사 변형만 주어떼고 fui, fuiste, fue, fuimos, fuisteis, fueron. Muy bien. 3개씩 묶어볼까요? fui, fuiste, fue. fuimos, fuisteis, fueron. 엑셀렌트.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면에서 많이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게요. 자, 다만 용법 자체는 똑같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죠. 그죠? 세르 동사는 주어는 뭐뭐이다. 네, 주어는 뭐뭐한 성격이다. 뭐뭐하는 존재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주어의 특징과 존재를 설명할 때 활용하는 동사니까요. 용법은 그냥 과거에 뭐였다라고 할 때 사용하겠죠. 그죠? 컨퍼런스는 지난 화요일이었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스페인어로 이런 문장을 만들겠죠. La conferencia fue el martes pasado. 시작.
excelente. 네, 우리가 흔히 영어로 컨퍼런스라고 부르는 건 스페인어로 conferencia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 페레는 영어의 퍼런스라고 끝나는 어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뭐 레퍼런스도 있고 디퍼런스도 있고 그죠? 스페인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습니다. 영어의 퍼런스로 끝나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스페인어에도 있는 것이다. 의미도 똑같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원래 이 페레라는 표현이 라틴어로 뭔가를 들고 가는 거였대요. 옮기다 이런 뜻이었는데 함께 뭔가 주제를 들고 가니까 컨퍼런스가 됐고요. 뭐 디퍼런스는 쪼개서 들고 가니까 차이가 나겠죠. 그죠? 분리가 됐으니까. 레퍼런스는 왜 우리가 뭔가 참조할 때 레퍼런스니까 누군가가 들고 가는 걸 다시 내가 들고 온 거죠. 내놔 슉 하고 내가 들고 오니까 그죠? 레퍼런스가 됐겠죠. 그죠? 그러면 좋습니다. La conferencia 컨퍼런스는 fue 뭐뭐이었다 하나고 뒤에 날짜 또는 요일을 나타내주면 무슨 요일이다 무슨 요일이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무슨 시기에 이루어졌다 진행이 됐다 이럴 텐데 마르테스가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pasado는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죠. 어미가 a도로 끝났기 때문에 원래 동사의 원형은 pasar이고 이 녀석이 영어의 pass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나가다, 통과하다, 보내다 그리고 영어의 happen 하는 동사는 똑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슨 일이 발생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랬습니다. 이 녀석은 지나간이라는 뜻일 테니까 지나간 화요일이면 지난 화요일이겠죠. 그죠? 그리고 뭐 지난 무슨 요일, 지난달, 지난주 지난해 이런 표현할 때 다 그냥 명사 뒤에 pasado. 당연히 형용사니까 성수일치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Muy bien. 이렇게 La conferencia fue el martes pasado. 문장이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합니다. Ella fue una excelente estudiante. 시작. Muy bien. 네, 주어가 A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도 3인칭 단수로 fue 하고 변형이 될 거고요. Una excelente estudiante. 여기서 una는 어느라는 표현으로 부정관사로서 쓴 이유가 있겠죠.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말을 듣는 사람하고 고려해봤을 때 너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어. 이런 의도를 깔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excelente estudiante. 근데 excellente라는 형용사가 지금 명사 왼쪽에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서술 형용사들은 명사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왼쪽에 둘 때에는 주관적인 의미로 쓸 때 주관적인 의미로 이게 뭐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훌륭했다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엔 그래 이런 의미도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훌륭한 학생이었어. 적어도 내가 보기엔 말이야. 이런 뉘앙스로 모입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르 동사의 용법은 과거 시로 넘어가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뭐 성격을 얘기하거나 특징을 얘기하거나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사물 주어 사람 주어의 뭐 어떤 뭐 대상의 어떤 뭐 직업이라든지 뭐 이름이랄지 당연히 뭐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모입이 좋습니다. 세르 동사는 과거 시 연습할 때 용법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주 활용하면서 동사 변형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주어가 요일 때는요. fui, fuiste, fue, fuimos, fuisteis, fueron. 엑셀렌트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세르 동사 과거 시제는 이 정도로 두고요. 우리 마지막 제귀 동사 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번 앞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준비 파트에서부터 중간중간에 계속 이 과거 제귀 동사의 용법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뭐 이 친구 워낙 좀 생소한 개념이고 또 생소한 데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학습할 수 있게끔 해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제귀 대명사, 제귀 동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제귀 동사는 별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동사 대부분 타동사겠죠. 어떤 동사에다가 뒤에다가 제기대명사를 붙여서 활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냥 제기동사다. 네. 예를 들면 라바르는 씻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타동사죠. 그죠? 세척하다, 씻기다. 그런데 이 친구 제기대명사와 함께 쓸 때는 사전에 등재할 때는 동사 원형으로 등재해야 되니까 요 뒤에다가 제기대명사 셀을 붙인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본질적으로 목적대명사와 전혀 차이가 없는 이 제기대명사들은 동사 원형과 함께 사용될 때는 항상 동사 원형 뒤에 한 단어처럼 붙어야 하고 우리는 사전에 동사 원형을 등재할 거니까 그 뒤에다가 한 단어처럼 붙여야겠죠. 그런데 하필 왜 셀을 가지고 왔느냐? 1인칭, 2인칭, 단수, 복수, 제기대명사는 목적대명사하고 형태상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 녀석은 명백하게 제기대명사가 붙어서 제기동사가 된 상태입니다. 를 나타낼 때 이렇게 라바르세 3인칭이 아주 명백하니까 뒤에 붙이는 거잖아, 그죠? 좋습니다. 이 친구 라바르세가 되면 비로소 제귀동사라고 해서 제적으로 한번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사전에는 그냥 이렇게 세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바르하고 타동사로 쓰면 씻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뭐 다양한 의미가 쭉 있다가 뒤에 세 괄호 열고 세가 붙으면 제기동사가 된다는 얘기니까 제기동사로 쓰시면 씻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는 쭉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기도로 표현할 때는 그냥 라바르세 하면 제기동사 씻다 그런 뜻.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 녀석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타동사를 제기대명사로 함께 만들면 자동사가 되는데 이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조금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어떤 경우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제기대명사 세를 보고 있는데요. 세는 스페인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네.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제귀의 세인데 이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명백하게 이 녀석은 타동사인데 이 동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의미상 자동사가 될 수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친구들입니다. 예를 들면 베베르 동사는 마시다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어가 무언가를 마신다. 명백하게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베베르세라고 제귀동사로 만들었다 한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마실 수 없잖아요. 의미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갖다 버리지 말고 이 녀석을 강조의 의미를 갖는 세로 만들어 버리자. 예를 들면 베베르면 그냥 마시다인데 베베르세 하면 그냥 벌컥벌컥 마셔버리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 어때? 그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네, 간단하고 좋잖아요. 이미 다른 종류의 타동사들을 제기동사로 만들면서 용법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죠? 물론 우리는 아니지만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냥 이거 어차피 버리지 말고 강조의 의미를 써버리자. 그래서 제기에세의 어떤 하위 개념으로 또 파생된 개념 중에 하나로 강조에세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제기대명사의 하위 개념으로 이제 상호의 세도 있는데요. 그건 천천히 배워가도록 하고요. 일단 강조의 의미로 쓴다 그러면 뭔가를 마셔버리다.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꼬메르 동사는 뭔가를 먹는 거예요. 명백하게 타동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 세를 붙이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먹겠어요? 물론 극한의 순간에는 인간은 스스로를 먹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아주 극한의 경우 우리가 모두 어린 시절일 때 우리 코에서 나오는 이물질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 가시겠지만 우리가 기억 못하는 우리의 유년기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 뭔가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뭐든 다 입에다 갖다 놓고 하니까.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자기 신체의 일부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여성분들, 네, 특히 머리 기신 분들 밥 먹다가 디저트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 드시잖아요. 뭐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제 와이프에게서도 자주 목격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핑계 대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경우에, 그런 아주 소수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의 신체의 일부를 먹는 거니까 그때는 쓰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꼬메르세는 어떻게 쓰인다? 그냥 막 왕왕왕 먹어버리는 걸, 그죠? 근데 이제 속된 말로 처먹다. 네. 먹다, 네, 이렇게 처먹다 할 때 꼬메르세가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이런 거예요. 이미 동사가 자동사야. 우리가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이미 동사의 의미가 자동사인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르 동사. 얘는 어디를 간다라고 할 때는 뭐 어디 여기 동사 효과가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기계적으로 보면, 무법적으로 보면 이르 동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편의상 어디를 간다고, 우리는 뭐 한국어는 워낙 유연한 언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도르미르. 네. 뭐 잠자는 거. 이미 잠을 이라는 뭐 목적 대상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잠을 자다. 네, 얘는 이미 자동사죠, 그죠? 이런 친구들은 일단 동사가 원형이 있으니까, 네, 그냥 기계적으로 제기대명사를 붙여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라고는 쓰이지 않겠죠, 그죠? 다른 의미로 좀 변형될 겁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의미 또는 뭐 강조되는 의미를 좀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귀동사의 어떤 그 하위 개념 중에 상호대명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상호대명사는 뭐냐면 사실 제기대명사를 복수 형태로 쓴 거랑 똑같아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 보자. Yo me caso. 자, 이러면 casarse를 쓴 거예요.
casarse. casar는 결혼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타동사에서 뒤에 세가 붙어야 나는 나 스스로를 결혼시켜요가 될 거예요. 그죠? Yo me caso. 그러면 나는 결혼해요라는 말이 될 텐데 요 뒤에 con Aurora. 네,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오로라와 함께 나 자신을 결혼시켜요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복수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Dio 이 아우로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디오는 항상 3인칭이니까 디오와 아우로라는 하고 제기대명사는 세가 적힐 거고 동사는 복수 형태니까 세카산이 되겠죠. 세카산 엔 대구. 네,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실제로 대구에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그 디오와 오로라는 대구에서 서로가 서로를 결혼시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호의 세도 결국 제기동사의 여러 용법 중에 제기대명사의 여러 용법 중에 하나로 그냥 구분할 때 이건 상호라고 해석하자. 그게 조금 더 좀 이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상호의 세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제기세의 일부로서 강조의 세와 상호의 세가 존재한다. 그 이외에도 한 3개 정도의 세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친구를 이 중급 교재에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타동사를 자동사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yo lavo los platos 하고 뒤에 그냥 목적어가 바로 등장해 버렸네. 그러면 내가 하는 씻기는 행위가 그 끝에 있는 목적어, 즉 접시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타동사가 됐는데요. 만약에 이때 주어의 인칭과 수와 똑같은 1인칭 단수의 주어일 때는 1인칭 단수의 목적 대명사를 집어넣으면 주어가 하는 씻기는 행위의 효과가 다시 주어에게 돌아오므로 이때 이 목적 대명사를 제귀 대명사라고 바꿔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녀석은 항상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 주어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펠러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오른쪽에 있는 동사하고 인칭과 수가 같은지 아닌지를 봐주세요 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물론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예를 들어서 él se lava 네, 라고 할 때는 형태가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죠? 형태가 명백하게 다르니까 구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죠? 그래서 yo te lavo라고 하면 얘는 지금 목적 대명사는 2인칭 단수 때인데 동사가 1인칭 단수예요. 에이구 다르네. 그럼 너는 그냥 목적 대명사겠네. 나는 너를 씻긴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yo me lavo라고 표현하게 되면 내가 하는 행위 나에게 돌아오는 이게 목적 대명사랑 동사랑 인칭과 수가 똑같네. 이게 제기 대명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언제나 제기 대명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냐? 동사 원형 그 자체로 문장 안에서 쓰는 경우도 앞으로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동사 원형을 만약에 제가 쓴다고 해볼게요. 자, 제가 puedo 하고 요 뒤에다가 라바르세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라바라고 하면 그냥 제가 뭔가 다른 거를 씻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만 저는 자신을 씻길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원래 동사 원형일 때 라바라고 썼을 거고 뒤에 이제 제기대명사가 들어오면 되는데 제기대명사는 언제나 무엇과 같아야 한다? 그렇죠. 제기대명사는 늘 주어, 동사의 인칭과 수와 똑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를 제가 바로 쓸 수가 없겠죠. 뒤에다가 메라고 바꿔서 써야 된다. 그래서 yo puedo lavarme 네, 이렇게 표현해 줘야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미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그냥 갈게요. 아미 me gusta. 자, 이 경우에 뒤에 제가 나는 그 샤워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샤워하다가 원래 샤워 두차르는 샤워 시키다고 두차르세라고 이 용법을 사용해요. 제기동사인 형태로 써야 나 스스로를 샤워시키는 걸 좋아해. 샤워하는 걸 좋아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아미 메구스타 한 다음에 잠깐만. 이 경우에는 동사가 3인칭 단수인데 그럼 여기 세를 똑같이 써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자신을 씻기는 거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말이 안 돼요. 그죠? 결국 의미에 집중하셔야 된다.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세가 어떠한 인칭과 수의 형태로 바뀌어야 되느냐는 이게 누굴 의미하느냐. 네. 저는 제가 저 스스로를 씻기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두 차례다가 나 스스로를 씻기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뒤에다가 매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주어 인칭과 수와 일치하게 하는 것보다는 의미 요 뒤에 있는 제기대명사의 세가 누굴 지칭하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바꿔주시는 게 여러분들 오히려 다양한 용법에서 오해 없이 이 제기동사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용법을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그냥 나온 김에 한 번 더 해보죠.
볼까요? 네, 우리 라바르세를 동사 변형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로 주어가 요일 때는 여기는 세가 앞으로 쭉 나와야겠죠. 왜요? 네,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목적 대명사와 다를 바 없다 그랬으니까 변형된 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동사 변형 앞으로 와줘야겠죠. 그죠? 원래 이들의 위치가 그러니까. 그럼 여기 라바르 동사는 주어가 요일 때 라보 할 것이고 뒤에 있던 세는 주어의 인칭과 수가 1인칭 단수니까 거기에 맞춰서 메로 변하겠죠. 한 번 더 읽어보죠. Yo me lavo. Muy bien. 그럼 주어가 또일 때는요. 뒤에 있던 세는 뚜에 맞춰서 때로 바뀌고 동사도 2인칭 단수니까 lavas가 변해서 읽어보죠. Tú te lavas. 주어가 usted 일 때는 세가 똑같이 내려와야겠죠. 그냥 그죠? 3인칭이니까 어차피 usted se lava. Muy bien. 읽어보죠. Usted se lava. 그러면 nosotros가 주어일 때는요. 그렇죠. 세는 nos로 바뀌고 nos lavamos. muy bien. 한 번 더. nos lavamos. 네, vosotros 일 때는 os laváis. 한 번 더. os laváis. 마지막 vosotros 일 때는요. 세 똑같이 쓸 때 동사만 3인칭 복수가 되면 되죠. se lavan. 한 번 더. se lavan. muy bien. 이렇게 변형하시면 되겠죠. 그죠? 동사 원형을 가지고 동사 변형하실 때 이게 제기된 대명사가 만나서 제기 동사가 되면 어떤 변형 가질까라고 한 번씩 의식적으로 변형을 해두시면 정말 금방금방 훈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형 부분 더 복습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제기 동사 원형을 만드는 방법과 그때 의미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한 감을 좀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씻기다라는 동사는 원래 라바르였죠. 이 친구를 제기 동사로 만들면 뒤에 세 붙이면 일단 제기동사 원형이 완성이 된 거고 이 친구는 의미가 씻다가 될 겁니다. 그죠? 읽어보죠. 라바르세. 한 번 더. 라바르세. 네, 씻다라는 말이 되고 원래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반타르. 한 번 더. 레반타르. 네, 뭔가를 일으키다 또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로도 레반타르가 쓰여요. 자, 이 친구를 제기동사로 만들면 레반타르세. 의미는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거니까 일어나다가 될 겁니다. 그냥 머리를 빗기다, 뭔가 털을 빗기다라고 할 때는 베이나르라고 하죠. 읽어보죠. 베이나르. 베이나르. 네, 이 친구를 제기동사로 만들면 형태는 베이나르세. 가 될 것이고 빗다, 자기 스스로를 빗다가 될 텐데 보통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털을 빗는다 그러면 머리털을 빗는 거죠. 그래서 머리 빗다라는 말로 자동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빗다라고 할 때는 보통 그냥 동사 변형하면 뒤에 세가 붙어 있으니까 주어가 요일 때는 메로 바뀔 것이고 베이나르는 규칙동사니까 메 베이노 하면 그냥 돼요. 그냥 여메 베이노. 그럼 나는 내 머리를 빗겨 라는 말인데 이제 다른 곳을 빗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털이 덥수룩한 사람은 여메 베이노 라바르바 이렇게 표현. 나의 신체 일부에 빗길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뒤에 명확하게 그 신체 일부를 언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머리카락을 얘기한다면 여메 베이노 엘 벨로. 네. 또는 머리카락을 흘리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el cabello. 네, el cabello. 그래서 펠로 또는 cabello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정관사를 썼어요. 소유 형용사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소유 형용사를 쓰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오류냐? 여기 이미 매라는 제기대명사가 등장함으로써 이 행위가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내 머리카락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가 이미 전달이 되고 있어요. 이 제기대명사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mi pelo, mi cabello 또는 뭐 tú te peinas, tu pelo, 뭐 él se peina, su pelo 이렇게 소유 형용사를 쓰게 되면 불필요한 중복을 한 거다라고 보고 오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소유 형용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뒤에 정관사 쓰시면 돼요. 자, 이런 독특한 어떤 스페인어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제기대명사의 용법 덕분에 다양한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야마르 동사죠. 읽어보겠습니다. 야마르. 네, 이 친구 원래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예요. 누군가에게 연락하다, 부르다, 영어의 콜하고 똑같죠. 그런데 항상 누군가를 부를 테니까 뭐 타동사로 쓰이면 뭐 괜찮아요. 그죠? 내가 전화할게. 요때 야뭐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하면 되는데 이걸 제기동사로 만들면 동사 원형은 일단 야마르세가 되는 건 자명한 거고 의미가 무엇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대명사 빼고 나라는 대명사를 빼면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마르세 동사는 주어의 이름이 뭐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변형 1인칭 단수로 하면 요
me llamo. 나는 나 자신을 불러요. 뭐뭐뭐뭐라고 하는 뒤에 목적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래서 디오니시오라고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 디오니시오 S로 바뀐다. S로 표현해야 되고 세가 오탈자였습니다. 네, Yo me llamo Dionisio. 나는 디오니시오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디오니시오라고 불러요. 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답변을 얻기 위한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부르니? 어떻게 부르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또 다른 질문 가능성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Cómo te llamas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니? 물론 이 뒤에 뚜가 숨겨져 있는 거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대방이 존댓말로 부르고 있다면 ¿Cómo 똑같이 쓰시고요. 뒤에 se 하시고 동사 3인칭 단수 ¿Cómo se llama?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복수의 이름, 대상의 이름을 물어보겠다. ¿Cómo se llaman? 하면 될 거고요. 그죠? 그냥 제기대명사, 제기동사, 그러니까 야마르세 활용해가지고 한 질문도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야?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했던 건 세르 동사를 활용해서 ¿Cuál es su nombre? Mi nombre es 뭐뭐뭐. ¿Cómo te llamas? 그거 훨씬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Cómo te llamas라는 질문이 ¿Cuál es tu nombre보다 음절도 적고 단어 수도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Cuál es tu nombre보다 ¿Cómo te llamas로 Mi nombre es 뭐뭐뭐라는 표현보다 Yo me llamo 뭐뭐뭐라는 이 이름 질문 및 소개 표현을 훨씬 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쓰면서 자연스럽게 그 스페인어의 제귀동사 용법에 익숙해져 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죽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읽어보죠. morir. 한 번 더 morir. 이 친구는 오가 우에로 한 번 더 바뀌는 친구여서요. 우리가 1인칭 단수부터 현재 시제로 변형해 보면 나는 죽어요. Yo muero. Tú mueres. Él muere. Muy bien. nosotros 할 때는 어간 불규칙이 없으니까 nosotros 그냥 morimos. 네, morir ir 동사니까 imos로 바뀌겠죠. vosotros morís. 네, ellos,는 불규칙 변형하니까요. ellos mueren 하고 변형하면 되겠죠. 그죠? 네, 요 녀석을 제귀동사로 만들면 이미 나는 죽는 의미로 뭔가 이미 자동사인데 자동사에 제귀대명사를 붙이면 뭔가 더 자자동사가 되나? 최강 자동사가 되나?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의미를 살짝 바꿔야죠. 그래서 모리르세는 강조의 의미로 쓰면 캣 죽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막 즉사하다 할 때 모리르세를 쓸 수도 있겠고요. 뭔가 뭔가 좀 뉘앙스를 바꾸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을 쓸 때는요. 죽을 것 같다가 됩니다. 네, 죽을 것 같다. 죽나요? 안 죽어.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목말라 죽겠네. 요 메무에로 하면 돼요. 네. 메무에로. 네. 저 스페인어권에 유명한 그 노래들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요 메무에로. 메무에로 de ti.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죽도록 사랑해. 이런 말인 거죠. 메무에로 de ti. 네. 그래서 이런 말은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게 좀 재밌는 기능이죠. 그죠? 좀 부가적인 기능이다. 원래는 자동사를 만들려고 이 제기동사라는 걸 탄생시켰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의미도 변형이 가능하겠네. 이렇게 강조 표현도 가능하겠네. 가 되는 거죠. 다음 동사 보겠습니다. 눕히다입니다. acostar. 한 번 더 acostar. 네, 이 친구 높이다라는 뜻과 동시에 재우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 그건 타동사니까 내가 누군가를 재우는 거죠. 고스타르 동사는 원래 고스타르 동사가 오가 우에로 바뀌는 동사였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들다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고스타르 동사는 비용이 얼마나 들다인데 비용이 드나 눕는 게 그건 아니고요. 스페인어로 이 고스타르가 사실 그 고스타르 동사만 하나 쓰면 이미 뭐 코스토 비용과 관련된 동사가 되지만 원래 이 코스타 있잖아요. 코스타가 해변이라는 뜻이에요. 해변. 물론 해변은 라플라야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해안가. 네, 해안가를 코스타라고 합니다. 해안가. 해안가. 영어로 coast가 되겠죠. coast 이렇게 쓰는 거 맞아, 그죠? coast. 네, 영어로 이게 좀 안 쓰긴 좀 돼가지고 자꾸 헷갈리네. 그 절대 몇 개가 헷갈린다. 어쨌든 그 해안가를 코스타라 그래요. 근데 왜 해안가를 코스타라고 하느냐? 또 얘도 유래가 있어요. 옆구리. 네. 옆구리를 해안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해안가들은 이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 기준으로 옆에 있으니까 이 해안가를 의미를 말하는 이 코스타가 여기서 왔다. 그래서 여러분 갈비뼈가 코스티자입니다.
네. 고스티야. 앞으로 어디 뭐 식당 가지고 고스티야 만들면 그건 갈비란 얘기예요. 고스티야. 고스티야. 해안가면 옆구리 있잖아요. 그래서 아코스타르는 옆구리를 닿게 만들다는 얘기예요. 옆구리를 땅바닥에 딱 대다. 그럼 눕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염하게 딱 눕는 행위를 아코스타르가 됩니다. 아코스타. 그런데 이 친구를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한다고 자동사로 바꿔버리면 나 스스로를 눕히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를 눕히니까 그냥 눕다죠. 네. 그리고 누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잠 오죠, 그죠? 물론 불면증 있으시면 빼고 누우면 잠이 오기 때문에 잠에 들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 수가 여기 정렬을 하다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자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자다는 그냥 도름이고요. 왜냐면 자는 시간에 모든 이어지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잠 들어요. 시작하면 이 순간에는 아코스타르세고요. 자는 내내 아침에 깰 때까지 여기 데스페르타르세 합니다. 데스페르타르가 깨우다인데요. 요 뒤에 세니까 일어나는 거죠. 여기는 아코스타르세. 그리고 요 모든 과정 중간 과정을 그냥 dormir이라고 하는 거죠. 요 정도로 구분하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들다가 되죠. 잠들다. 이렇게 우리 이 제기대명사는 여러 타동사에 조합되면서 정말 습기적인 신기한 의미들을 이렇게 내뿜게 된다. 내포하게 된다는 점 한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녀석을 문장 안에서 쓸 때 아까 설명드렸죠. 엄밀히 말하면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얼마든지 쓰일 거예요. 그때 이 제기동사 원형에 가지고 있던 이 세가 지칭하는 대상의 인칭과 수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그냥 주하고 인칭과 수를 일치시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특히 이 역구조 동사의 용법에서도 더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싫어 라고 할 때는 no me gusta, 안 좋아하니까 no me gusta 할 거고요. 일어나다는 levantarse인데 여기서 이 세는 원래 레반타르세를 썼을 건데 이 세가 지칭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메의 의미상 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메로 바뀌는 겁니다. 읽어보죠. No me gusta levantarme temprano. 시작. excelente.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언제나 문장 안에서 제기동사 원형은 뒤에 있는 세가 지칭하는 대상의 성과 수에 따라서 형태를 달리해줘야 된다. 그냥 우리는 늦게 자고 싶어요. 우리 자고 싶다, 잠들다라는 동사가 원래 acostarse였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잠들게 하고 싶어요. 이런 거니까 nosotros queremos acostarnos tarde.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uy bien.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잠들게 하고 싶어요. 재우고 싶어요. 늦게. 그래서 늦게 잠들고 싶어요. 라는 말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따르데는 부사의 의미로 쓰면 늦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temprano의 반대말 정도가 되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라우라는 이제 혼자 머리를 빗을 수 있어요. 네, 그냥 머리 빗다 할 때는 베이나르세만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주어가 라우라가 나왔고요. 이제라는 의미로 쓸 때에도 이 야라는 부사가 쓰입니다. 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미 영어로 already. 네. 그럼 이제 now on. 네. 뭐 from now on 이제부터는 할 때 야. 네. 누가 의미가 뭐 애매한 듯 좀 닮았기 때문에 그죠? 다른 듯 닮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묶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셔야겠죠. 읽어봅니다. Laura ya puede peinarse sola. 가보죠. 시작. Muy bien, excelente. 자, 이렇게 우리 peinarse sola 혼자서라는 말로 또 뒤에 부사를 추가해줬는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욕심을 내볼게요. 네, 역시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 수업할 때는 사실 웬만한 오프라인보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오프라인의 강점은 제가 여러분들의 발음 하나하나 잘못된 표현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다 해소시켜드릴 수 있다라는 그 강점 때문에 오너는 이제 오프라인을 많이 선호하시는 건데 사실 이 교육 제가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도 같은 여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스페인어에 대한 욕구는 사실 뭐 내가 뭐 창원에 사나 부산에 사나 마산에 사나 뭐 충청도에 사나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학원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뭘 궁금해 하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꼭 의문을 안 남기고 싶은데 그게 뭘지 모르니까 계속 설명하고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이 쟤는 지나쳐 저 설명충 저거 듣기 싫어 그럼 그냥 가차없이 넘기세요. 네, 여러분들 스페인어를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뭘 모른다고 괜찮아요. 네, 몰라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이 안 생기면 그때는 들으셔야지 설명을. 그죠? 난 괜찮아 이해 다 했어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욕심을 내게 된다. 자꾸 좀 시간이 자꾸 늘어져가지고 핑계를 대게 되네요. 좀 마음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뭘 모를지 모르니까.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동사구라는 표현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사구가 뭐예요? 별거 아니죠. 의미상 여러 개의 단어들이 만나서 하나의 품사적 기능을 하면 그것을 그냥 구라고 한다. 네, 어떤 단어의 세트 덩어리. 근데 그 덩어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알려주면 일단 이해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동사의 기능을 하는 구문에서 동사구라고 부르는데 이 동사구가 특징이 뭐였나요? 어떤 한 동사가 변형이 돼요. 예컨대 보데르처럼 보데르가 변형되고 요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서 기능적으로는 요 두 가지가 하나의 동사처럼 하나의 수로로 기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하나 변형, 그래서 조동사가 된다. 이런 친구들 뭐가 있었죠?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tenerque도 있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tenerque 하고 동사 원형 붙이면 뭐뭐 해야 한다. 의미는 동사 원형이 부여하지만 이 의미의 어떤 뉘앙스나 태도는 이 앞에 있는 조동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동사 원형 붙이는 거 뭐뭐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 querer 동사에다가 querer 하고 동사 원형 붙이면 뭐뭐 하고 싶어 한다가 됐어요. 이런 표현들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이 친구들은 결국 이 두 가지가 모두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목적 대명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 제기 대명사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가능한 위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친구들 친구 볼게요. 이거 아니고. 자, 보세요. querer 뒤에 동사 원형이 붙었습니다. 네, 맞아요. querer 뒤에 acostar라는 동사 원형이 붙었는데 요 녀석 no스가 제기 대명사인 이유는 순전히 이 친구가 목적 대명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칭하는 대상 주어하고 인칭과 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름만 목적 대명사인 거예요. 네, 이 녀석 반드시 뒤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나올 수도 있겠죠. 어디로요? 변형된 동사 queremos 앞으로. 그래서 nosotros nos queremos acostar tarde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장 없죠. 두 번째, 라우라 야 puede peinarse도 puede peinar라는 동사구가 있고 그 뒤에 주어의 인칭과 수와 똑같은 형태적으로도 다른 se라는 제기대명사가 뒤에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이 녀석은 동사 원형과 쓰이는 거니까 뒤에 있는 거고 이 동사구에는 변형된 형태도 있으니까 앞으로 옮길 수 있겠죠. 뭐 하니까? 변형된 형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라우라 야 se puede peinar라고 하나 라우라 야 puede peinarse라고 하나 똑같은 건데 그럼 여기 no me gusta levantarme라는 표현은 지금 변형된 동사하고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뒤에 붙어 있으니까 앞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no me gusta levantar 매매가 뭐예요? 매매 뭐 똑바로 난디하라는 얘기 인가요? 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매매해레이 그럼 이제 그 똑바로 단디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살다 와가지고 조금 좀 어학연수가 됐죠. 네, 자 여러분 이 경우에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게 동사구가 아니라서 그래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구스타라 동사처럼 역구조 용법을 사용하면 주어가 요 뒤에 있는 거라고요. 얘는 주어이지 동사구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 동사구의 구성 요소예요. 네. 근데 얘는 주어입니다.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간단합니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동사 원형은요. 문장 안에서 때때로 주어가 되기도 하고요.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인 예문, 주어인 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Me gusta comer. 문장이죠.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yo 주어 생각할게요. 여기서는 puedo comer. 또 똑같이 이렇게 통일하겠습니다. yo tengo que comer. 4번, yo voy a comer. 5번, yo quiero comer. 마지막, yo recomiendo comer. 네, recomiendo는 동사가 애가 이해로 바뀌는 동사지만 동사 원형은 recomendar. 네, recommend죠. 추천하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6개의 문장에 모두 동사 원형 comer를 썼습니다. 자, 이때 이 comer들이 용법이 다 각기 달라요. 네, 물론 똑같은 애들도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me gusta comer 할 때 이 녀석은 지금 현재 지위가 주어입니다. 네, 지금 역구조니까요. 역구조 동사 용법에서는 동사 오른쪽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되는데 여기서는 먹는 것
시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내가 먹는 걸 좋아합니다. 두 번째 puedo comer는 여기서 comer는 명사인가요? 아니면 동사구의 구성 요소인가요? 동사구의 구성 요소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게 배워서? 물론 그것도 맞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의 학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동사 원형이 이 동사 원형 두 번째 문장에 comer 이 comer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구의 구성 요소인 이유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냐? 지우면 말이 안 돼요. 지우면 수로의 의미가 완성이 안 돼요. 요 부에도 뭐라고 한 거예요? 저는요 수 있어요 라고 말한 거잖아요. 뭐뭐 할 말 안 했잖아. 수 있어요. 문장이 안 됐어. 수로가 완성이 안 됐어요. 두 번째 yo tengo que comer 이 녀석도 동사구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comer 어떻게 알아요? 지웠더니 말이 안 돼. yo tengo que 나는 야돼요. 나는 야돼요 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다음 yo voy a comer 얘는 명사예요 구성 요소예요? 명사예요 동사구예요? 동사구입니다. 왜요? 지웠더니 yo voy a 장수도 안 나와. yo voy a 이런 뭐라고 한 거야? 저는 거예요. 네, 할 거예요에 할이 빠졌어. 거예요. 네, 의미가 완성이 안 됐다. 이 quiero comer의 comer도 명사인가요? 동사구인가요? 동사구의 구성요소인가요? 어떻게 하셨죠? 지웠더니 yo quiero.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건 사람 아니면 사물이에요. 네, 뭔가를 원하는 거지. 뭔가 사물을 가지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뭐 저기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이 동사 여기서 quiero만 가지고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좋아한다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뒤에 붙었던 comer가 동사구의 일부였구나. 마지막 yo recomiendo comer. 네, 여기서 comer은 명사일까요? 동사의 구성요소일까요? 명사입니다. 명사예요, 명사. 이 녀석 여기서 왜 명사냐? 보세요. 나와. 명사예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친구 목적어인 상태인데요. 지워도 말이 돼요. 지워볼까요? yo recomiendo. 동사의 의미는 완성됐습니다. 나는 추천해. 네, 차이가 나죠. 그냥 puedo라고 말하면 수 있어요. 땡고깨라고만 하면 야돼요. 뭐야? 라고만 하면 거예요. 끼에로만 하면 싶어요. 끝. 네, 동사의 의미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얘는 recomiendo.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동사원의 꼬메리가 안 나와도 추천합니다. 그냥 목적어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동사의 의미가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완성이 안 돼요. 요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언제 이 동사 원형이 명사로서 주어 또는 목적어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동사구의 일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 동사 원형을 지웠을 때 이 동사의 의미가 여전히 유지되면 명사로 기능한 거다. 동사 원형을 지웠는데 이 동사의 구가 아예 그냥 뭐 말이 안 돼. 네, 의미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러면 동사구였네. 지우면 안 되겠네. 걔는 모라 일체네. 한 덩어리였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여기 있는 레반타르메의 레반타르 동사는 그쵸, 이 문장에서는 그냥 명사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뒤에 붙어있던 이 녀석은 선택지가 없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동사구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만 있어야 된다. 이 차이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앞으로 쓸 때마다 동사 변형 쓰시고 제기동 쓸 때마다 헷갈릴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쫙 해놨는데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여기 보시면 동사 원형도 일반적인 동사 원형들도 명사나 부사로 사용하는 용법에서는 여기 명사로서 얘가 꼬메리가 명사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 대명을 한 단어처럼 뒤에 붙여야겠죠. 원래 위치가 그거니까. 그래서 me encanta comerlo contigo. 나는 그것을 먹는 것을 누구랑? 너와 함께. 여기서 너와 함께라는 푸사도 여기 동사 원형 comer를 꾸미는 거고, 너와 함께 그것을 먹는 것을 내가 무척 좋아해. 네, 이렇게 언제든 쓸 수 있겠죠, 그죠? 별 대단할 건 아닙니다. 모임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법파들을 마무리해봤고요. 또 52분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끊어서 쉬었다 가실 분들은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문장 완성하기 숙제 한번 풀어주세요. 문장 빈칸에 알맞은 세르 동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과제로 세 번째까지 해서 제귀동사 만들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vestir, maquillar, duchar하는 것처럼 제가 타동사를 왼쪽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타동사는 뭐 자동사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원래 기본 형태. 네, 기본 형태를 적어놨습니다. 이 친구의 뜻도 적어놨고요. 이걸 오른쪽에다가 제귀동사로 만들어 보시고 제귀동사의 형태를 보고 냠냠냠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었으니까 제귀동사로 만들면 이런 의미로 바뀌겠네 하는 걸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그냥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시면 틀리겠죠? 틀리세요.
네, 틀리시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맞추실 만한 문제들도 있고 당연히 틀리실 만한 문제들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막 찾아보려고 막 하셔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굳이 안 찾아봐도 괜찮아요. 그냥 틀리세요. 네, 여러분들 다른 거 베끼지 마시고 그냥 알고 계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틀려서 교정했을 때도 아주 좋은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음 문장 번역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페인어로 쓰여진 문장들을 한국어로 적절하게 변형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계속 이어가실 분들을 위해서 연습 문제를 함께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어제 하늘은 파란색이었어요. 어제 할 때는 아예를 넣잖아요. 하늘이 뭐뭐이었다 했습니다. 그럼 뭐뭐이다를 과거 시제로, 세르 동사를 과거 시제로 바꾸면 되니까 el cielo가 주어라면 동사는 fue azul. 이거 뭡니다. El cielo fue azul ayer. 시작. excelent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하늘은 파란색이었습니다가 되겠죠, 그죠? Muy bien. 다음 문장. 아술이 참고로 파란색입니다. 아술. 너는 가장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라고 하니까 주어가 tú예요. Tú no fuiste el mejor estudiante.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네, 그래서 주어가 또니까 fuiste라고 인칭한수로 변형했는데 요 뒤에 붙어있는 요 표현 mejor는 더 좋은이라는 비교급 형용사인데요. 요 녀석을 어떤 정관사 사이에 mejor 또는 그 반대말인 peor, 네, 더 나쁜이라는 의미였는데 이 친구 쓴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이 친구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정관사는 명사의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변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바로 최상급이에요. 네. 최상급 표현을 명사를 빗대어서 최상급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mejor, peor를 명사 앞에 그리고 관사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estudiante가 남성이었어서 el estudiante 했을 텐데 그 사이에다가 mejor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학생이었다면 la mejor estudiante. 네, 그러면 최고의 여학생이었어. 최고의 학생들이었어 할 때는 los mejores 이때는 복수 형태를 갖습니다. 여성형이 없다 뿐이지 복수는 가지고 있어요. Los mejores estudiantes. 너네들은 최고의 학생들이었어가 될 거고 여학생들을 지칭했어요. 뭐 여고 선생님이었나 보죠. Las mejores 여기서 mejores 아니죠. mejores죠. 똑바로 써주세요. Mejores estudiantes. 라고 표현하면 너네들은 최고의 여학생들이다. 이거 최고의 여학생들 이렇게 표현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상급 표현 미리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그녀 당신의 책은 흥미로웠나요? 재미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ser 동사를 써야 할 겁니다. 책이 주어잖아요. 그녀 당신은 어떤 소유자일 뿐이니까 수라는 소유형용사로 대변될 거고 동사는 그렇죠. 읽어봅니다. Fue su libro interesante. 시작. Muy bien, excelente. 한 번 더. Fue su libro interesante. excelente. 저는 기계적으로 동사 다음에 주어를 뒤에다가 배치를 시켜놨는데요. 굳이 이게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르 동사 뒤에 형용사 또는 보어가 바로 나오는 게 익숙하잖아요. 평소문 형식에. 그래서 이때 이 주어를 맨 뒤로 보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fue interesante su libro. 네. 아니면 그냥 주어를 의문문이어도 맨 앞에 나오고 된다 그랬잖아요. Su libro fue interesante 하고 물어볼 때도 있다. 그냥 우리는 경기의 승자들이었습니다. 주어가 nosotros 쓰고 세르 동사는 기계적으로 fuimos로 바뀔 텐데 승리자를 ganador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ganador. ganador. 네, ganador는 여성 명사를 만나면 뒤에 아가 덧대어지겠죠. 그리고 복수일 때는 s가 붙어붙일 거고요. ganador도 do르로 끝나고 보니까 do를 지우면 동사 원형이 나오겠네요. 네, 바로 스페인어로 승리하다라는 동사는 ganar라고 합니다. 이거 보죠. ganar. ganar.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곧 돈을 버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오늘 돈을 벌었다면 오늘 하루를 승리한 것입니다. 아쉬워하지 마세요. 돈을 벌다라는 의미로도 ganar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ganadores 그러면 승리자들이 돼요. partido는 partir 나누다 쪼개다 동사의 과거 분사예요. 누가 봐도 그죠? 그럼 나뉘어진 쪼개어진인데 스포츠 분야에서는 경기 시합을 의미하고요. 그 외에 어떤 사회 정치 분야에서는 정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시합,
또는 정치 정당입니다. 정당 정당을 partid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Nosotros fuimos los ganadores del partido. 시작. Excelente, muy bien. 우리는 경기의 승자들이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네요. 다음, 나의 할머니는 현명한 분이셨어요. 현명한 할 때는 사비아, 사비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현명한 여인이다 할 때는 현명한이라는 사비오 형용사가 무게를 꾸며야 하니까 사비아로 변해주고, 아부엘라 할머니가 주어니까 동사까지 채워서 읽어보면 Mi abuela fue una mujer sabia. 가보죠. 시작. Muy bien, excelente. 잘 보셨습니다. 그 다음, 휴가 동안, 사실 이 휴가랑 방학이 스페인어는 똑같아요. 학생들한테도 휴가, 뭐 어른들한테도 휴가 똑같이 쓰는데 맥락에 따라서 바꿔서 쓰면 되겠죠. vacaciones입니다. vacaciones. 네. 자, 휴가 또는 방학 동안에 날씨가 상쾌했어. 보통 스페인어로 날씨를 표현할 때는 날씨를 지칭하는 일반 보통 명사로 tiempo를 활용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시간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그냥 날씨를 나타낼 때 클리마라는 원래는 기후를 나타냈었던 그런 명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표현하시면 되는데 우리 날씨 표현들은 간헐적으로 가끔 보겠습니다만 중급 레벨에서 그냥 제가 싹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델레를 준비하실 때 A2부터 날씨 표현들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날씨 표현은 뒤에 가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 el clima 한 다음에 보통 el tiempo 또는 클리마라는 어떤 날씨를 상징하는 명사들을 의미하는 명사들을 활용할 때 세르 동사를 보어를 많이 씁니다. 주동사를 많이 씁니다. 가볼까요? El clima fue agradable durante las vacaciones. 한 번 더. El clima fue agradable durante las vacaciones. 가보죠. 시작. 엑셀렌테. 네. durante 하는 전치사를 활용하면 전치사 하는 동안, 명사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연휴 기간 동안, 뭐 또 휴가 기간 동안 agradable가 상쾌한, 따뜻한, 기분 좋은 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뭐 착한 뜻도 돼요. 착한, 사람한테 되고 agradable. 그러면 agradar 동사가 기쁘게 하다예요. 아그라다르가 기쁘게 하다. 그래서 참 기쁜 사람이야. 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El clima fue agradable. 아주 상쾌하고 좋았어. 포근했어.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보죠. 나의 부모님은 교육적인 분들은 아니셨어요. Mis padres no fueron educativos. Muy bien. 만약에 누군가 교육적인 사람이라면 ser 동사의 보어로 educativo라는 형용사를 쓰면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mis padres. 네,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padre는 원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것을 복수로 쓰면 스페인어권 세계에서는 그냥 부모님을 지칭하는 말이 된다. 그래서 mis padres, 우리 부모님들요. no fueron educativos. 그렇게 뭐 교육적인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이 첫 번째, 즉 1등이니 내가? 라고 표현할 때 서수를 쓰는데요. 서수를 명사로 쓰면 그냥 등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형용사로 쓰면 몇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서수. 첫 번째는요. primero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primero. 네, 우리 영어에서는 뭐 프라임 등급할 때 프라임 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primero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 요즘 여성분들도 팬들이 많더라고요. 스페인 1부 리그를 이렇게 부르죠. 첫 번째 리그니까 La Primera Liga. 네, 리가가 리그예요. 그래서 la segunda liga, la tercera liga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서수 표현들 공부하고 나면 리그 등급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프리미어 리그를 스페인어로 하면 la primera liga예요. 그래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하고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는 명칭이 다르고 어떤 국가가 다르니까 뭐 당연히 다른 리그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용하는 어휘는 똑같은 거다. 네, 별반 다를 바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프리메라 리가. 그리고 우리 줄여서 라리가라고도 부르죠. 라리가. 그 리그 그 자체. 그래서 가장 최고 등급이 그 리그를 상징하는 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el primero라고 하면 1등이 돼요. 관사 붙었으니까 명백하게 명사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요니까 fui yo el primero en llegar. 읽어보죠. 시작.
뭐, bien.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다양한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전치사 en 다음에 동사원형 넣으면 동사원형 하는데 라는 뜻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저기 fui yo el primero en llegar 그러면 나는 도착하는 데에 1등인 사람이니 이었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죠? Muy bien. 다음 문장 가봅니다. 나의 친구들과의 여행은 환상적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할 때 여행이 환상적이었던 거죠. 주어가요. 그죠? 근데 친구들과의 여행이니까 친구들과 뭐뭐와 함께한 여행이잖아요. 나의는 친구들 꾸미면 되고 그래서 con을 활용해서 el viaje con mis amigos 이 문장의 주어는 viaje이므로 동사는 fue fantástico.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시작. Muy bien. 나의 친구들과의 여행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가봅니다. 네가 팀의 리더였니? 네, 주어가 또예요. 그렇다면 동사는 fuiste tú el líder del equipo. 시작. Muy bien. 에키포가 팀이었어요. 그래서 팀의 리더를 스페인어로 리데르라고 합니다. 팀의 리더가 너였니? 또는 너가 팀의 리더였니? 이렇게 표현을 완성하게 됐어요. 좋습니다. 문장 완성하기 세르 동사의 과거 시제 다양하게 활용해봤고요. 두 번째 숙제는 바로 타동사, 어떤 기본 일반적인 형태의 동사를 보고 재개동사를 만들어서 뜻을 유추하는 거였는데 처음에 입히다라는 동사입니다. 읽어보죠. vestir. 네, 이 친구는 애가 이로 바뀌어서 yo visto. tú vistes, ir 동사니까요. él viste, nosotros vestimos. 네, 불규칙 아니게 규칙 변형하겠죠. vestis, 보통 그 2인칭 복수 형태도 불규칙이 없죠. 그래서 vestis 하기도. 마지막 복수라면 se vis, visten 하고 입히다가 되겠죠. 그죠? 애가 이로 바뀌는 동사입니다. 이 녀석 제기동사를 만들면 당연히 vestirse가 될 거고 뜻은 입다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입다라고 할 때 vestirse를 쓰는데요. 뭔가를 좀 잘 갖춰 입는 것을 vestirse라고 하고요. 보통 그냥 옷 그냥 훌러덩 벗고 입고 할 때는요. 그냥 옷 입어라 뭐 할 때 옷 입어 할 때는 poner 동사를 써서 제기동사를 만들어요. ponerse. 내가 나 스스로에게 놓는 거니까. ponerse가 옷을 입다라는 의미로도 또 쓰입니다. 그래서 vestirse하고 ponerse는 사실상 똑같은 뜻으로 보세요. 조금 더 vestirse가 좀 갖춰 입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vestirse의 동사, vestir의 그 과거 분사를 만들면 vestido잖아요. 이 vestido가 드레스예요. 의복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드레스를 지칭하는 말로 좀 더 일상에서 많이 쓰여서 뭔가 vestirse에 쓰면 이 드레스라는 의미의 용법 때문에 뭔가 되게 갖춰있는 느낌을 주죠. 그 다음 분장시키다, 화장시키다 타동사입니다. 읽어볼까요? maquillar. 네, 이 녀석 제기동사를 만들면 maquillarse. bien. 네, 그러면 뜻이 뭐가 될까요? 이제 그렇죠. 화장하다, 분장하다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샤워시키다, duchar. 제기동사를 만들면 ducharse. 뜻은 샤워하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 털을 깎다를 이렇게 부릅니다. afeitar. 한 번 더 afeitar. muy bien. 털을 깎다. 자기 자신의 털을 깎아요. 보통 남자들이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하죠. 그럼 afeitarse 라는 형태는 면도하다, 스스로의 털을 깎다라는 의미로 좀 더 광범위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장면에서 afeitarse는 남자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면도를 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일컫는 편이죠. 그 다음 잠에서 깨우다 까봤습니다. despertar. 네, 이 녀석은 애가 이해로 바뀌는 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깨워요. Yo despierto. Tú, muy bien, despiertas. Él despierta. 이렇게 애가 이해로 바뀌면 되는데 이 녀석을 만약에 제기동사로 만들었다면 despertarse가 될 것이고 뜻은 스스로를 깨우다이니까 잠에서 깨어나다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먹다 동사입니다. comer. 네, 너무 쉽죠. 동사, 제기동사는 comerse. 뜻은 두 가지가 있겠죠. 스스로를 진짜 먹어버릴 수도 있긴 하지만 소수이니까 일반적으로 먹어버리다, 없애버리다 할 때 표현하겠죠. 그죠? 그 다음, 가다라는 의미 가진 동사, ir. 한 번 더, ir. 네, 이 친구 이미 자동사예요. 어디로 간다라는 말만 있고 어떤 명사의 어떤 효과를 부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 일단 형태는 irse가 될 텐데 이 녀석은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당연히 강조가 됐을 것이고 가는 행위를 뭔가 강조한다면 떠나가다, 떠나버리다, 휙 하고 가버리다 라는 말할 때 이렇게 irse라는 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잠을 자다, dormir. 네, 이미 알고 있죠. duermo, duermes, duerme. 오가 우위로 바뀌는 동사입니다. 이 녀석 제귀대명사를 만나면
dormirse가 될 것이고 뜻은 뭘까요? 뭔가 뉘앙스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냥 쿨쿨쿨 잠자다라는 말로도 당연히 쓰이겠죠. 강조의 의미로. 쿨쿨쿨 자버리다. 그런데 쿨쿨쿨 앉아도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졸다. 잠들어 버리다. 노르미르는 충분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졸리 자야겠네. 내일도 하루 일정 보내려면 또 자야지 하고 자는 거라면 노르미르세는 졸면 안 되는 상황에서 졸아버리는 행위, 조는 행위를 노르미르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 번역하기로 넘어가서 스페인어에 활용되는 여러 제기동사들을 한번 한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i amigo se fue a Colombia. 가보죠. 시작. Muy bien. 내 친구는 콜롬비아로 떠났습니다가 되겠죠. Se fue 했으니까 그죠? 여기 있는 se는 누가 봐도 제기대명사 se잖아요. 그죠? Se fue a Colombia. 떠났습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Estudiantes no deben dormirse en la clase. 시작. Muy bien. 학생들은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잠들다라는 의미로 dormirse가 쓰였잖아요. 수업 시간에 졸아서는 안 돼요. 그 다음 Te recomiendo comerlo caliente. 한번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우리말로 해석하면 te recomiendo comerlo. 이 때는 당연히 동사 앞에만 있어야 돼요. 너에게 추천하는 거고 로는 동사 원형 뒤에 있어야만 야만합니다. 내가 이걸 먹는 걸 추천하는 거지.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걸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우리말로 바꿔보면 te recomiendo 나는 추천해. 무엇을? 그것을 어떻게 따뜻하게 뜨겁게 먹기를. 그래서 우리말로 너에게 그것을 따뜻하게 먹을 것을 추천해 라는 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Nadie puede despertar a mi papá en los fines de semana.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이 문장에서 nadie라는 대명사, 부정대명사죠. 아무도 아닌이라는 대명사가 주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nadie puede despertar. 그 누구도 깨울 수 없어요. A mi papá, 우리 아빠를 언제? En los fines de semana. 매 주말마다. fin이 끝을 의미하는 명사인데요. 이 친구를 복수 형태로 쓰고 전치사 대와 함께 어떤 시기 표현을 조합해주면 매 뭐뭐들 또는 매 뭐뭐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깨울 수 없어요. 우리 아빠를. 문장 완성됐습니다. 주말 동안에는요. 저기서는 제기대명사가 아니다. 제기동사가 아니다. 제기동사 없으니까 세가 그죠? 모임이나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연습 및 훈전 문제 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 호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볼 건데요. 그때 꼭 필요한 어휘들을 몇 개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보죠. 자, 첫 번째로 다양한 아세르 동사를 활용한 이 호텔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호텔 들어가면 일단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해야 되죠. 그죠? 그때는 외래어로 사실상 스페인어화 시켜놨습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체크인 하다 보겠습니다. 아세르 체크인. 한 번 더. 아세르 체크인. 모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체크아웃 할 때도 그냥 외래어로 체크아웃 합니다. 읽어보죠. 아세르 체크아웃. 아세르 체크아웃. 네, 그래서 뭐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 할 때도 그냥 사실 보통 체크인, 체크아웃은 라오라, 네, 시간이니까 라오라 데 하고 체크인, 체크아웃 하시면 되는데 엘로라리오도 괜찮아요. 오라리오가 일정표잖아요. 그래서 일정표 시간 엘로라리오 데 체크인, 체크아웃 해도 괜찮고요. 체크인, 체크아웃이 우리가 워낙 익숙하니까 제가 추천드리는데 원래 그냥 순수하게 스페인어로 체크인, 체크아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체크인은 registrarse입니다. registrarse. registrar가 register 같잖아요. 그죠? 뭔가를 등록하고 기입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등록할 거죠. 이제 들어왔어요. 등록할게요. 체크인이고 보통 체크아웃은 이제 떠나다라는 의미로 marcharse를 쓰는데요. 원래 이 marchar는 행진하다라는 뜻이에요. march가 들어있잖아. march. 그죠? 행진하다라는 뜻인데 뭔가 그 떠나다라고 할 때 marchar를 씁니다. 네, 그래서 뭐 Dionisio se marchó hacia su sueño. 자신의 꿈을 향해 떠나버렸다라고 할 때 떠나다 할 때 marchar를 씁니다. se marchar, marchars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굳이 기억해 두시면 좋기는 한데요. 그냥 체크인 하시면 돼요. 아세르 체크인, 아세르 체크아웃. 실용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약하다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hacer una reserva. 한 번 더 읽어보죠. hacer una reserva.
muy bien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미 예약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이 있잖아요. reservar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hacer 동사를 활용해서 명사화해서 쓴다? 왜 그럴까요? 이 complain하다에 해당하는 hacer나 queja도 마찬가지예요. complain하는 행위를 quejar라고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왜 변형된 이미 동사가 있는데 안 쓰고 명사로 만들어서 굳이 아세르랑 쓰느냐? 사실 그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reservar나 quejar 동사를 그냥 쓰셔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reservar, quejar 하는 동사들은 어떤 행위를 묘사하는 어떤 어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reservar 하면 quiero reservar, 저는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되고, hacer나 reservar는 되게 좀 결과론적으로 설명할 때 예약을 하나 툭 하다 나올 때 가볍게 표현할 때도 쓰고 결과적으로 쓸 때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hacer una reserva, hacer una queja 할 때 이걸 활용하시면 조금 덜 직접적으로 들릴 수 있다. 너무 지나치게 직관적으로 들리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명사로 만들고 hacer 뒤에 목적어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hacer una reserva는 비단 호텔을 예약할 때뿐만 아니라 당연히 레스토랑을 예약할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호텔 숙박 코스가 끝나고 나면 요 뒤에 이제 이 레스토랑 이제 식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저것도 짐 풀었으면 밥부터 먹어야지, 그죠? 밥이 곧 여행인데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 식당을 예약하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식당에 예약을 미리 해두고 찾아가서 이게 저 누구누구를 예약했습니다 하는 대화로 안내를 받는 것까지 한번 이어지는 표현들을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더 살펴볼 텐데, 만약에 우리가 예약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quiero 동사랑 quiero 하고 동사 원형 hacer una reserva. 네, 그러면 나는 예약을 하러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체크인, 체크아웃 이걸 표현을 활용해 가지고 체크아웃 시간 궁금하실 때 호텔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체크아웃 시간 궁금하실 때 체크아웃은 몇 시예요? 몇 시예요? 몇 시? 몇 시? 몇 시에 진행됩니까? 라고 하니까 질문할 때 몇 시에? ¿A qué hora? 여기 띄어야겠죠, 그죠? 띄어치기 한 겁니다. ¿A qué hora es? 하고 el checkout. 네. el checkout 하시면 됩니다. 쓰실 때는 checkout 쓰시고요. 발음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checkout. 네, checkout 하시면 됩니다. checkout. checkout, check-in, checkou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이면 좋아요. 그 다음에 hacer 동사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명사들로 여러 구문들을 만든다고 했죠. 읽어봅니다. hacer la cama. 한 번 더 hacer la cama. 네, 그럼 침구를 정리하다가 됩니다. hacer la cama. 그러면 침대를 만들다라는 의미가 hacer la cama. 침구를 정리하다고요. 또 이 비슷한 패턴을 쓰는 게 hacer la compra잖아요. 쇼핑하다예요. hacer la compra. 네, 쇼핑하다. 이게 hacer 동사의 명사로 필수 영어 이렇게 배워봤고요. 다음, 여러분들이 묵게 되실 방 또는 객실은 항상 일괄 이렇게 표현합니다. la habitación. 한 번 더, la habitación. 네, 그런데 이 방이나 객실을 cuarto라고도 지칭할 수 있어요. cuarto는 원래 우리 시간 표현할 때 4분의 1을 의미하는 분수 표현으로서 시간을 60분을 4등분하면 15분이니까 15분을 지칭하는 말로 써왔죠. 사실 이 친구가 원래 4분의 1을 의미하고 네 번째 4등을 의미하는 서수였기 때문에 이 친구를 오래전부터 방을 지칭하는 말로 썼어요. 사각형의 어떤 주택 구조를 떠올려 봅시다.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형방 그리고 내방 이렇게 있잖아요. 방을 cuarto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시 O로 끝났기 때문에 남성 명사로 el cuarto 하시면 되는데, cuarto와 habitacion은 유사한 의미로 쓰이지만 조금 더 엄격한 기준에서 보면 다릅니다. 왜냐? cuarto는 4분의 1이라는 의미로 해서 출발한 거고, habitacion은 뒤에 cion을 r로 바꾸면 habitar 동사에서 온 거죠. habitar는 요즘 유행하는 habitus, 네, habitat, 네, habit, 습관, 일상 이런 걸 나타내는 동사예요. 원래 이게 habitar가 거주시키다입니다. 그래서 habitacion은 거주하는 곳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habitacion이 어떤 의미에서 좀 숙박업소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원어민들도 별로 이렇게 크게 엄격하게 구분은 안 합니다. cuarto, habitacion은 그냥 똑같다고 봐요. 다만 habitacion은 화장실이 있어야겠죠. 네, cuarto는 없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엄격한 차이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주가 가능하려면 일단 물도 나와야 되고 수도와 하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죠. 그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리셉션. 여러분들이 맨날 들락날락 하실 그곳은 이렇게 부릅니다. La recepción. 한 번 더. La recepción.
네, 그래서 접수 담당자, 리셉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불러요. La recepcionista. 네, 또는 남자일 수도 있다면 el recepcionista.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reception이 영어도 reception인데 영어는 receive의 동사에서 왔다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스페인어는요, recibir입니다. receive가 recibir에서 reception, 이 be가 빼로 바뀌어서 명사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 엘리베이터는 두 가지 명칭을 혼용해서 씁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둘 다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첫 번째, el ascensor. 한 번 더, el ascensor. muy bien. 네, 엘리베이터는 뭐 제가 지냈던 동네는 중남미죠. 여기는 아센소르를 조금 더 많이 쓰는데 중미, 북미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이 다음과 같은 명칭을 떴습니다. 엘리베이터 너무 직관적이에요. 엘레바도르. 한 번 더, 엘레바도르. 네, 엘레바도르는 어떤 동사에서 왔는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여러분 동사 원형이 보이십니까? 동사 원형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엘레바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엘레바르 동사는 영어의 엘리베이터가 똑같으니까 뭔가를 상승시키다, 올리다라는 말인 것 같죠? 아센소르는요, 아센델에서 왔습니다. 아센델, 이 친구는 키우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악보 같은 거 보면 그 클래식에 크레센도 있잖아요. 크레센도. 이게 크레센도의 센데가 크레세르는 똑같은 어미가 센데라고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센데르 그러면 키우다, 커지게 하다, 점증시키다라는 말이고요. 요거의 반대 표현이 데센데르입니다. 데센데르. 네. 데센데르. 그러면 이제 후퇴시키다, 점감시키다, 증감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센소르가 그래서 키우다, 올리다라는 말이 되겠죠. 위로 올려주다. 아센소르, 엘레바도르.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회화에서 뭐 어떤 편의를 가지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직도 스페인어권 국가들은요, 열쇠를 쓰는 호텔들이 꽤 있습니다. 네, 카드키 다 되지 않았나요? 4성급 호텔에 가도 열쇠 쓰는 데가 아직 있어요. 현대화가 이렇게 안 돼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현대화가 어려운 거죠. 네, 현대가 좀 어렵다. 원래 스페인의 유명한 어떤 그 관광 도시들은 도시가 통째로 유네스코예요. 네, 통째로 문화유산이니까 뭐를 하려도 할 수가 없어. 제한사항이 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라야베 이거 보면 열쇠 개폐장치 한 번 더 라야베. Muy bien. 하지만 굉장히 많은 호텔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카드 키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종류의 이 카드 사이즈, 신용 카드, 무슨 명함 이런 모든 종류의 카드 사이즈들은 다 이렇게 부릅니다. La tarjeta. 한 번 더, la tarjeta. Muy bien, 좋아요. 그 다음 접수 담당자는 이미 했고 여러분들이 어느 장면에 가시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식별, 신분증 네,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겠죠. 항상 요청을 받겠죠. 이렇게 불러주세요. La identificación. 한 번 더, la identificación. 네, 우리 identificación 있는 거 보니까 동사 identificar가 있는 것 같죠, 그죠? identificar는 ficar의 어미를 가져요. ficar는 뭐뭐화하다라는 의미다. 뭐뭐화하다. 아, identity가 보이네요. identity가 보이시죠, 그죠? 스페인어로 identity, 정체성을 identidad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표현에서 파생한 idéntico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읽어보죠. idéntico. idéntica. 네.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네. 똑같은. 아예 그냥 빼다 박은 걸 idéntico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표나 아니면 외형, 얼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 이 기록물과 똑같이 일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려고 신분증을 발행해서 쓴 거기 때문에 identificar는 똑같은지 여부를 확인하다. 그래서 식별하다, 확인하다가 됐습니다. 아, 우리 장부랑 네가 들고 온 거랑 똑같은 점 볼게. 그게 지문 확인 절차죠, 그죠? 신분 확인 절차. 그래서 식별 그 자체를 의미하면서 신분증을 의미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대부분 2개 이상의 성을 갖습니다. 그 성, 영어로 last name이죠. 이렇게 불러요. apellido. 한 번 더, apellido. Muy bien. 그다음 이 친구 독특한 친구예요. 이 녀석 남다, 남겨두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읽어보죠. quedar. quedar. 네, 이거 원래 그 남다라는 의미의 자동사라는 거의 안 쓰이고요. 남겨두다라는 타동사의 의미로 출발했는데 그조차도 많이 쓰이진 않아요. 아니 그럼 얘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의미상 우리가 굳이 뭔가를 막 남긴다라는 말을 일상 잘 안 쓰다 보니까 대신 나는 머문다, 남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뒤에 제기동사를 만들어서 quedarse.
네, 그래서 머물다, 잔류하다, 체류하다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세로 쓰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요 녀석은 그냥 일반 타동사로 쓰게 되면 오히려 어떤 만날 약속을 하다.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냥 타동사로 쓸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Oye, tío, ¿cuándo quedamos? 우리 언제 머물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언제 만나는 걸로 남겨둘까가 돼요. 그래서 답변할 때도 quedamos, quedamos el lunes a las 2 de la tarde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 월요일 2시에 만날까? 2시에 만나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quedar 이렇게 쓰이고요. 이 친구는 역구조 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역구조 우리 구스타 동사 똑같이 그러면 뭐뭐가 잘 어울리다 아니다요. 어울리다 아니다 할 때 쓰입니다. 예문 볼까요? Esta camisa 이 셔츠는 me queda 나한테 맞아요. 나한테 딱 들어와서 남겨줘요. 나한테 어울려요. 잘 또는 잘 안 나쁘게 잘 안 어울려요 할 때 me queda bien, me queda mal 이렇게 다양법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문에서 제가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공부해 가보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호텔에서 꼭 필요한 회화를 하기 위한 필수 어휘들을 공부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호텔 체크인하는 데부터 체크아웃까지 필수 표현을 한번 회화로 롤플레잉 연습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체크인 알 호텔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호텔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성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합니다. Hola, buenas tardes. 읽어보죠. 시작. 그랬더니 남자가요. Buenas tardes. ¿En qué puedo ayudarle?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엑셀렌트.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을 겁니다. 엔께는 어디에가 아니죠. 왜요? 어디에라는 장소가 궁금했다면 넌데라는 의문사를 썼을 테니까 그것을 쓰지 않고 굳이 엔께를 썼다는 건 무슨 분야에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요. Quiero hacer el check-in. Tengo una reserva a nombre de Marte.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Quiero hacer el check-in. 저는 체크인 하고 싶어요. Tengo una reserva. 저 예약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약 아니고요. A nombre de 하고 누구든가 하면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마르타의 이름으로 예약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랬더니 지배인이 답변하죠. Claro. Déjame verificar. 시작. Muy bien. 물론이죠. déjame 여기에 사용된 표현은 deja, 내버려두다, dejar 동사의 3인칭 단수입니다. 내버려두세요. 누구를? 나를. 저를 내버려두세요. verificar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verificar는 verdad.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죠? 사실을 확인하다. déjame verificar에서 스페인어권에서 déjame 이럴 때는요. 그냥 날 좀 내버려둬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명백한 좀 열받는 화를 내는 짜증을 내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면 잠시만요.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déjame verificar 그러면 잠깐만 좀 확인해 볼게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물어봅니다. Puede dar su número de reserva o su apellido? 가보죠. 시작. Muy bien. puede dar 했으니까 줄 수 있나요? su número 당신의 번호 또는 reserva número de reserva o su apellido 그래서 예약 번호 또는 당신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답변해줘요. 자, 숫자 표현 나왔죠?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겸 읽어보겠습니다. Mi número de reserva es 이렇게 스페인어로 긴 숫자는 두 개씩 끊어서 읽는다 그랬죠? 23A 1209 2355 가보죠. 시작. 23A 1209 23
55. Muy bien,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1209-2355. 우리 이 예약 번호까지 언급을 잘해줬죠. 자, 그랬더니 지배인이 답변합니다. Gracias, ya veo su reserva.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여기 적혀 있는 veo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ver의 1인칭 단수죠. 이 녀석은 1인칭 단수만 불규칙이에요. 나머지는 yo veo, tú ves, ve, vemos, veis, ven 하고 규칙 변형하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gracias, ya veo su reserva. 예, 당신의 예약이 보이네요. 네, 예약 목록이 딱 보이네요.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덧붙여 물어봅니다. Puedo tener su identificación, por favor.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이 경우 이 사람들은 지금 여행객이 지금 외국인처럼 묘사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자연스럽게 identificación이라고 좀 뭐랄까요 중의적인 표현보다는 직접적으로 pasaporte라고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Puedo tener su pasaporte, por favor. 그러면 제가 당신의 여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주세요란 말을 한 거죠. 그렇게 여자가요. Sí, aquí tiene mi pasaporte.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네, 여기 제 여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지배인이 답변합니다. Perfecto. ¿Cuántas noches planea quedarse?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우리 눈치코치껏 발동해보면 딱 읽어보면 당신은 지금 몇 밤이나 얼마의 밤을 머물려고 계획하시나요인 것 같죠? 맞습니다. planear는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planear 계획하다. 스페인어로 plan이 계획이기 때문에 planear가 계획하다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합니다. Me quedaré una noche. 시작. Muy bien. 여기서 마찬가지로 미래시를 썼습니다. 미래시의 특징은 동사 원형은 그대로 있고 특정한 인칭과 수에 따른 다르게 생긴 어미가 추가되는 형식인데 이건 1인칭 단수예요. 깨다르세를 미래시로 써서 me quedaré una noche. 저는 하룻밤 머물 겁니다. 라는 말을 해줬고요. 그랬더니 남자가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Estupendo. Aquí tiene su llave y su habitación es el número 505.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505. Muy bien. 500을 500라고 했죠. 그래서 505. 그래서 보통 몇 호다, 몇 번이다 할 때는요. el número라는 명사를 언급하고 그 뒤에다가 숫자를 그냥 나열하면 돼요.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해석해보면 estupendo. 와,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Aquí tiene su llave. 여기 당신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su habitación. 당신의 객실은 es el número 505. 당신의 객실은 505호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Que disfrute su estancia. 읽어보죠. 시작. Muy bien. 당신의 스테이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 disfrutar 동사 앞에 딜드가 없는 깨가 있는 걸 보니까 원래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소망합니다. espero que 당신이 disfrute 만끽하시길 즐기시길 당신의 여정을 당신의 스테이를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disfrutar 동사는요. disfrutar 뒤에 바로 그냥 동사의 의미를 꾸미는 목적어 와도 됩니다. 그런데 전치사 대를 종종 활용하곤 해요. 그래서 틀린 거 아니다. 이렇게 많이 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여자가 답변해서 인사합니다. Muy amable. Que tenga un buen día. 읽어보죠. 시작. Excelente. Muy bien. 잘하셨습니다. 아유, 좋은 하루 가지길 바랍니다. Que tenga un buen día.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에스페로가 사라져 있는 거죠. 그죠? 엑셀렌트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첫 번째 호텔 체크인하는 대화 남녀가 주고받는 이 문구들을 한번 꼼꼼하게 발음도 연습해보고 그리고 이제 의미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의미와 발음 파악이 끝났다면 우리 바로 음원 들으면서 요 호텔 체크인 대화 연습하시고 그 다음 바로 마지막 오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대화인 호텔 체크아웃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Hola, buenas tardes. Buenas tardes. ¿En qué puedo ayudarle? Quiero hacer el check-in. Tengo una reserva a nombre de Marta. Claro, déjame verificar. ¿Me puede dar su número de reserva o su apellido?
Mi número de reserva es 23A 1209 2355. Gracias. Ya veo su reserva. ¿Puedo tener su identificación, por favor? Sí, aquí tiene mi pasaporte. Perfecto. ¿Cuántas noches planea quedarse? Me quedaré una noche. Estupendo. Aquí tiene su llave, y su habitación es el número 505. Que disfrute su estancia. Muy amable. Que tenga un buen día. Buenas tardes. ¿En qué puedo ayudarle? Claro, déjame verificar. ¿Me puede dar su número de reserva o su apellido? Gracias. Ya veo su reserva. ¿Puedo tener su identificación, por favor? Perfecto. ¿Cuántas noches planea quedarse? Estupendo. Aquí tiene su llave, y su habitación es el número 505. Que disfrute su estancia. Hola, buenas tardes. Quiero hacer el check-in. Tengo una reserva a nombre de Marta. Mi número de reserva es 23A 1209 2355. Sí, aquí tiene mi pasaporte. Me quedaré una noche. Muy amable. Que tenga un buen día. muy bien, 네, 잘하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하셀 체크아웃입니다. 자, 여자가 얘기해요. 두벅두벅 호텔을 탁 체크 리셉션으로 가가지고 Hola, buenos días. 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인사하겠죠. Buenos días. ¿En qué necesita ayuda? 시작. 네, 이 문장 아까 봤던 거에서 puedo, poder 동사를 1인칭 단수로 바꾼 거랑 여기 necesitar 뭐뭐를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3인칭 단수로 바꾼 거 그 차이밖에 없죠, 그죠? 어떤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그랬더니 여자가요, quiero hacer el checkout. 가보죠, 시작. Muy bien. 저 이거 체크아웃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답변합니다. Bien. ¿Cómo fue su estancia? 가보죠, 시작. 네, 너무 좋습니다. ¿Cómo fue? 했습니다. ser 동사를 과거 시제로. 당신의 체류는, 당신의 숙박은 어땠나요?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요, Fue una estancia perfecta. Gracias. 읽어보죠. 시작. 엑셀렌데. 정말 완벽한 하룻밤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죠, 그죠? 그러면서 남자가 답변해줘요. Me encanta escucharlo. 시작.
Muy bien. Me encanta 했으니까 요 뒤에 나오는 게 주어인 것이고 요 뒤에는 로는 escuchar라는 동사 원형을 꾸미는 목적 보어로서 등장한 거니까 정말 그것을 들으니 너무너무너무 기쁘네요. 그것을 듣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쁨이네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별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해봐야겠죠. 이 지배인이 인사합니다. Por favor, entregue su llave de la habitación. 시작. 네, su llave de la habitación 하니까 객실의 열쇠를 누가 두고 내려왔나 보네요. 아니면 가져왔으면 요청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entregue라는 표현은요, 동사 제출하다, 건네다, entregar를 제출하다, 건네다라는 의미가 가지는 entregar 동사를 접속법 현재 시제로 바꿔서 접속법 현재 시제 3인칭 단수는 are 동사라면 a의 어미를 취합니다. 네, 서로 품앗이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기억해주면 너무 좋아요. 접속법 현재 시제는 어간이 불규칙하거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미는 어떻게 다르냐? ere와 ir 동사는 접속법 현재 시제에서 직설법 are 동사의 형식 as, amos, ais, an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뺏겼으니까 aro도 뺏어와야겠죠. 반대로 are 동사는 직설법 현재 시제의 ere와 ir 동사의 어미 예를 들면 o, s, e, emos, eis, en 이렇게 표현할 때 요 어미들 ere 동사의 어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are 동사 뒤에다 붙여버리면 이것이 바로 접속법 변형이다. 서로 품앗이 한다. entregue 하면 접속법 3인칭 단수명 이 표현이고 이것은 명령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or favor 부탁드립니다. entregue 제출하세요. 당신의 객진 열쇠를. 그랬더니 여자가요. aquí tiene. 해놓고 남자가 답변합니다. todo está bien. Fue un placer tenerle aquí. 천천히 가볼게요. 시작. 네, todo está bien. 모든 것들이 좋은 상태예요. 모든 게 다 잘 돼 있습니다. 좋아요. 문제 없습니다. 엑스트라 차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fue un placer tenerle aquí 하니까 placer이가 딱 보다 pleasure 같죠. 내가 당신을 이곳에 모시게 되니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para mí también fue un placer. Muchas gracias. 읽어볼게요. 시작. 네, muy bien. 여기서 굳이 빠라가 쓰인 이유는요. 원래 ser placer 영광이다라고 할 때는요. 뭐뭐 덕분에 영광이다. 아이고 이러니 이거 쓰다가 에러를 써버렸네. fue un placer 하고 그냥 동사원형만 했습니다. fue un placer estar con usted. 네, 그래서 fue un placer 영광이었습니다. estar con usted. 당신으로서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fue un placer. 이렇게 표현하셨겠죠? 근데 이게 fue un placer 하고 누구한테 para mí, para él. 네, 그를 위해서 영광이었다. 그래서 이 placer라는 명사를 꾸밀 때 누군가에게라고 할 때는 para가 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때도 para로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질문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Para mí también fue un placer. Muchas gracias. 시작. 엑셀렌트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호텔 체크아웃 하는 대화도 꼼꼼하게 우리 음원 자료와 함께 따라 읽어보시면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말하기 과제 숙제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la, buenos días. Buenos días. ¿En qué necesita ayuda? Quiero hacer el checkout. Bien. ¿Cómo fue su estancia? Fue una estancia perfecta. Gracias. Me encanta escucharlo. Por favor, entregue su llave de la habitación. Aquí tiene. Todo está bien. Fue un placer tenerle aquí. Para mí también fue un placer. Muchas gracias.
Buenos días. ¿En qué necesita ayuda? Bien. ¿Cómo fue su estancia? Me encanta escucharlo. Por favor, entregue su llave de la habitación. Todo está bien. Fue un placer tenerle aquí. Buenos días. ¿En qué necesita ayuda? Bien. ¿Cómo fue su estancia? Me encanta escucharlo. Por favor, entregue su llave de la habitación. Todo está bien. Fue un placer tenerle aquí. Muy bien,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번 카피텔로 9의 마지막 말에게 숙제는 여러분들에게는 저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필기 숙제가 되겠지만 파트너가 있다면 함께 공부해 주세요.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파트너와 함께 투숙객 그리고 담당자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호텔 체크인 아웃을 하실 건데요. A 역할은 당연히 항상 투숙객이겠죠. 투숙객의 입장에서 내가 여행을 뭐 스페인으로 어떤 도시로 중남미 어디로 여행을 한다면 나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자,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자라고 우리가 앞서서 연습했었던 체크인 체크아웃 어떤 대화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똑같이 베껴 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만 바꿀 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것도 되게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왜냐면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문법적으로 또 대화를 하고 또 기억하고 활용하는 데에 아주 좀 유리한 어떤 이점이 있는 그런 표현들을 그냥 통째로 외워서 거기에 나의 이야기로만 중간중간에 요소만 바꿔서 쓰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들이 쓰는 어떤 좀 고착화된 용법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베껴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대상만 바꿔서 목적만 바꿔서 활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만 뭔가 좀 색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성명도 당연히 바꾸셔야 될 거고 예약 번호도 바꿔보시고 다른 숫자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는 당연히 이게 이 접객인이죠. 접수 담당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아웃도 마찬가지예요. 체크아웃 할 때 투숙 일정 한번 물어보고 답변 넣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Muy bien. 이신 문제 체크인에 체크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Muy bien.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상 온라인으로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멈추지 말아주세요. 저 안 멈춥니다. 오래 걸릴지언정 멈출 일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참은 더 많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눈을 말씀드렸지만 이 초급 스페인어 회화 끝나고요. 중급 스페인어 회화 할 거고요. 그거 두 개 끝나면 델레 A2, 델레 B1 준비 과정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스페인어 회화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가서 B2까지 갈 겁니다. 왜요? 제가 이걸 왜 시작했다고요? 스페인어의 대중화가 필요하니까요. 당연히 중국 스페인어까지는 올해하고 내년 초반부에 제가 일을 많이 빼놨습니다. 건강상 문제도 있었고 시간을 좀 많이 좀 비워서 여러분들하고 더 많이 좋은 강의를 빨리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이게 원래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맛이 있지 배고플 때 지나가지고 먹으면 별로 맛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많은 분들이 스페인어를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여건상 그게 안 돼서 그죠? 오프라인으로 최대한 하고 싶어도 이게 동네에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쉽나요 어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열심히 뽑아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12월 달 안에는 이 초급 과정이 다 끝날 거고요. 몇 달 이내에 바로 또 시간이 있을 때 확 몰아서 중급 과정까지 쭉 풀어낼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Muchísimas gracias. Hasta luego. Chao.